안녕하세요. 이승은 아동심리상담TV 이승은입니다. 제가 커뮤니티를 개설하고 싶은데 구독률이 안 좋아서 계속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커뮤니티를 개설하게 되면 그 밑에다가 이제 미수 심리를 제가 이제 뭐 설문도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수 심리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미리 이렇게 공지를 해드리면 이게 보는 검사하는 게 있어요. 검사 내용 올려놓으면 여러분께서 구독자님들께서 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리시거나 내용을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제가 이제 진단과 그다음에 문제 해결 방법과 솔루션을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처음에 미술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미술을 뭐 이렇게 뭐 또 쓸데없이 이제 뭐 미술 석사를 했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안성교통사고 그 아이를 통해서 뭐 그 전에 뭐 제가 처음 맞으면 저 자신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미술 심리를 하게 됐는데 그러다가 이제 유아교육을 갔고 유아교육을 갔다가 유아교육에서 지금 아동학 박사를 공부를 했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 뭐냐면 그렇게 이제 어떠한 그 사건이나 약간 이제 희대의 뭐 살인마 사건들이 있죠. 뭐 이번엔 고유정이라든지 뭐 장대호라든지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 아동학 쪽에서나 범죄심리학 쪽에서나 뭐 이렇게 프로파일링을 해요. 프로파일링 그들의 그 성장 과정에 대해서 프로파일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부모 교육을 가면서 이제 알려드리고 싶어서 왜 이 고유정이라는 여자는 이러한 그 살인을 저지르고 그리고 이제 머리는 상당히 좋은데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이렇게 어떻게 여자로서 그 남편을 죽일 수 있는지 이 사람의 이제 프로파일링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사람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희대의 살인마 이런 사람들의 그리고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이런 그러니까 살인자들의 그 프로파일링을 보면 확신적 편향증과 확증적 편향증, 남이탑 편향증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장대호는 아시죠? 팔다리가 잘려가지고 호텔 직원이었는데 손님이었던 그 피해자를 자기한테 불편하게 하고 뭐 따졌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목이랑 팔이가 잘라서 물속에다 이렇게 그 한강 상류수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던진 사람이잖아요. 시체를 방류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이 고유정과 장대호라는 사람을 보니까 이 둘이 똑같은 시각의 고정성이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본고 자기가 생각하는 게 모든 게 옳은 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지금 우리가 아이들이 커가고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을 보면 이런 종류의 이런 그 양육을 하거나 이런 상황에 놓쳐 있는 그 시각의 고정성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이 꽤 보여요.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굉장히 솔직히 예전에는 듣지 못했던 그런 예전에도 뭐 있었긴 했지만 살인 방법이나 살인 의도나 이런 범행 수법들이 굉장히 진화돼 가면서 굉장히 너무 경악스러움을 금치 못할 정도의 사건들이 우리는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에서 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사건의 제가 저번에 말했죠. 사회적인 기회비용 말씀드렸죠. 조금 더 우리가 이러한 희대의 살인마들을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배출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면밀히 이들의 아동학적, 아동심리학적 프로파일링을 찾아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부모교육 가면서 또 하나 왔던 게 그 장대호랑 고유정이랑 비슷한 시각의 고정성이라고 하는 자기가 생각한 건 뭐든지 다 옳아요. 자기가 힘든 건 저 사람 때문이야, 상대 때문이야 라고 했던 남이탑 편향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게 자기를 고통스럽게 만드니까 너무 힘드니까 제거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고유정과 장대호의 일관된 이야기는 뭐냐면 통일된 이야기는 같은 맥락이 뭐냐면 상대가 나를 건드렸어. 너가 나를 건드렸기 때문에 너가 없어지면 내가 편할 것 같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인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동학에서는 이런 살인마들의 사건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프로파일링을 한다. 그들의 성장 과정. 김태곤 혹시 기억하시나요? 강호순 아시죠? 유영철 아시죠? 김길태 아시죠? 그들의 공통적인 희대의 살인마의 공통적인 아동 그 성장기를 보면 부재가 있었어요. 어떤 부재인지 아세요? 부모의 사랑이 없었어요. 김길태는 왜 김길태인 줄 아세요? 길에서 주웠다고 해서 김길태예요. 김길태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모르시면 검색하셔서 제가 이제 그것까지는 다 알려드리기에는 좀 그렇고, 유영철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엄마가 약간 그 유흥 쪽에 일하는 그런 엄마였다고. 그래서 자 보세요. 그리고 또 강호수는, 근데 강호수는 조금 다른 살인자죠. 그 사람도 따로 프로파일링으로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일단은 김길태, 유영철, 김태곤, 그러니까 보면 이들은, 김태곤은 왜 그 여자를 그 천안에 있는, 가까운데 저희 동네 가까운 천안에 있는 이마트 그쪽에서 저기 여자 이렇게 차 이렇게 렌트해서 성폭행하고, 그리고 이제 그 죽여서 목졸라 죽인 다음에 차에다가 이제 불태워 죽인.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는 죽는 게 무서워서 뭐 이렇게 그 저기 뭐죠? 그 애견 그 아닌데 그 동물병원에 가서 동물병원에 가서 그 마취제를 저기 하려고 하다가 잡힌 사람이잖아요. 이들의 공통점은, 강호순 빼고요. 이들의 공통점은 어린 시절에, 유아기적 시절에 이들이 부모가 불우하게 사랑이나 이런 것들이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김길태는 뭐 길에다 버려진 애라서 김길태라고 했으니까 목사가 이렇게 죽어서 애를 키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들한테는 부모의 사랑이 부재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사랑을 받아야 돼요. 아이들은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내가 원하는 사랑을 받지 못해. 기다려도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고, 누군가 나를 관심을 주지 않고, 누군가 나한테 따뜻한 말이나 따뜻한 눈빛으로 주지 않아.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원하는 걸 얻는데 아무도 주지 않아요. 얼마나 성마를까요? 그 성마름이라고 하거든요. 조급해지겠죠. 그럼 이들은 사랑의 부재가 되면서 기다려도 오지 않는 거에 대해서 약간 중독이 가면서, 그리고 이제 편향적으로 가면서 이제 이것들이 이제 공격성이나 사회적 반사회적 속으로 이제 이렇게 분출이 되는 거죠. 김태곤이라고 했던 사람은 7남매 중에 뭐 다섯째인데 혼자 그렇게 지내고 혼자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고유정도 그렇고 장도 그렇고 시각의 고정성이 왜 있을까요? 사회적인 관계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부모하고도 일단 첫 번째 애착이었던 부모하고도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은 제3자인 내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과 소통이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내가 본 게 다야. 나는 시각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과 보완이 되지 않아. 그리고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이런 식의 교육을 받았고, 이런 식의 사고를 갖게 했던 것도 부모였겠죠. 그리고 고유정의 아버지는 적이었다 그러더라고요. 뭐지? 조직 폭력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현 우리 아이들의 그 상황들을 보면 굉장히 심리적 문제를 많이 겪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생각보다 많은데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어른이 없고, 이거를 보듬어 줄 수 있는 부모가 없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조차도 모르면서, 그건 알아요. 문제가 있다는 건 아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대처 방법을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예요. 그래도 내 부모한테 사랑을 못 받았다고 해서 내 아이에게 똑같은 양육 태도를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연구 결과에 의해서 논문에 보면 거의 세대전환을 해요. 내가 받았던 양육이 좋은 양육이면 우리 아이에게 좋은 양육을 하고, 내가 받았던 양육이 폭력과 아동 언어 폭력과 가정 폭력과 이런 것들이 점철되어 있던 그런 그런 훈육을 받았던 사람은 거의 70-80% 이상이 똑같이 그렇게 가죠. 똑같이 양육을 하게 되죠. 그 세대 전이를 통해서 내 자식을 이렇게 키운다는 거죠. 하지만 그 70-80%의 퍼센트에서 그래도 20%든 25%든 안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내가 받았던 양육 태도와 다르게, 내가 받았던 양육 태도가 나쁘면 이 양육 태도를 바꿔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것도 노력을 해서 해야 되는 거고, 또 다시 이러한 그러기 때문에 부모 교육을 받고 부모님들이 양육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내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조금 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면서 나의 내면의 아이를 조금 키우셔서 내가 받았던 양육 태도가 긍정적이라면 괜찮지만 내가 받은 양육 태도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았다면 이걸 세대전이 하지 않게끔 본인을 조금 더 보듬어 보고 나를 좀 성찰하고 고찰하고 통찰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했죠. 제가 그 안성 교통사고를 접하는 그런 계기를 통해서 조금 더 이렇게 중학교 아이들의 문제를 조금 더 면밀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